보험은 돈 많이 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보험증권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서 낭비되는 항목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매달 돈만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번에 5세대 실비보험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보장이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을 많이 넣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험은 딱 3가지면 끝이거든요.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실손개혁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혜택이 줄어든 실비보험의 대안으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실비보험 개혁안이 올해 말 아님 내년에는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증질환이 아니면 보장을 아예 안 해주거나 예전에 비해 적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했을 땐 지금 4세대 실손과 보장이 동일합니다. 의료비의 20%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죠. 반면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받는 통원의 경우에는 건보, 본인 부담률과 의료비의 20% 또는 1에서 2만 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받게 되는데요. 더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비중증 질환의 경우 정말 답이 없는데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던 보장이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기도 했어요. 여기에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4세대에선 회당 20만 원이라 하루에 여러 번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이시나요?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되어 있는 거. 5세대부터는 하루 1회만 보장하게끔 바뀌면서 하루 중복 보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가 아닌 50%로 자기 부담률이 늘었고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린 무조건 5세대 실비로 바뀌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5세대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분들입니다. 과거처럼 의료비 대부분을 실손으로 커버해주던 시대는 갔다고 봐야 돼요. 보험료가 비싼 초창기 실손을 유지하느냐,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이 떨어지는 5세대로 자동 변경되느냐, 이제 이 2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대비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3대 진단비, 3대 치료비, 1, 5종 수술비 보험입니다. 첫 번째, 3대 진단비는 암, 뇌혈관, 심장혈관의 진단 확정 시 가입할 때 설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3가지 질병, 한국인의 사망 원인 최상위에 속하는 질병이기도 하죠. 3대 진단비 보험은 진단이 되기만 하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청구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3대 진단비도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말씀드리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4가지만 기본으로 준비해 두시면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는 여기서 끝마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가입하실 경우 상당한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진단비 보험에도 단점은 당연히 있어요. 딱 첫 1회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이라는 점이에요. 한 번 받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암의 경우 전이 되거나 뇌 심장 질환의 경우 재발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2번째 보험인 3대 치료비예요. 치료비 보험은 암과 뇌, 심장으로 나눠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암 치료비 보험이에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비급여 암 치료비예요. 암에 걸렸을 때 급여 항목 의료비의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무려 의료비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설령 5세대 실손이라고 해도 급여 의료비는 80%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급여 의료비의 부담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암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비급여 암치료비만 대비하시면 암 진단비와 함께 암에 의한 경제적 리스크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하이클래스 암치료비는 암에 의해서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2천만 원씩 지원하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럼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약물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나오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특정 치료비 2천만 원,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 나오고요. 만약 방사선과 약물 둘 다 받았다면 3개 특약 합쳐서 총 6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암치료비 특약은 연 1회 최대 6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첫 진단 후 10년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하는데요. 이 보험료도 50세 남자 기준 38,398원, 여자 25,914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같은 6천만 원을 진단비로 받을 때 보험료랑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보장 대비 가성비 있는 특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뇌심장질환 치료비인데요. 소개해드릴 특약은 순환계 치료비예요. 이 특약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심장 질환의 부정맥, 심부전, 빈맥 등 심혈관 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다른 기존 2대 질병 치료비와 비교해 보면 보장 면에서 월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순환계 치료비인 A사는 중환자실 입원 2천만 원, 혈전용의 치료 2천만 원, 수술 시 매회 2천만 원에 에크모 치료 2천만 원을 따로 보장하는데요. 반면 다른 2대 질병 치료비는 중환자실 보장이 없거나 1천만 원으로 적고 에크모 치료는 아예 보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D사는 각각 지급이 아닌 통합 연 1회 2천만 원만 지급하고 수술 시에도 반복 지급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소개하는 A사 순환계 치료비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어느 곳도 보장하지 않는 MRI, CT, PET 등 검사 비용과 재활 비용까지 지원하는데요.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 상당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언어를 담당하는 뇌세포가 뇌출혈로 인해 손상되는 경우 언어장애가 동반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월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역시 다른 2대 질병 치료비와 다르게 첫 진단 후 10년 동안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하는 만큼 장기적이면서 효율적인 치료비 감당이 가능합니다. 간혹 진단비 보험이 첫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반복적인 보장을 위해서 2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순환계 치료비가 나오기 전까진 2대 질병 수술비가 뇌심장 질환을 위한 최적의 특약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잘못 가입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다만 보험이란 게 워낙 트렌드나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기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2대 질병 수술비를 뛰어넘을 치료비 보험이 최근에 나온 것뿐이에요. 따라서 뇌심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분들은 이미 가입해둔 2대 질병 수술비 정도면 충분하실 거고요. 만약 뇌심장 질환에 대한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환계 치료비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바로 1, 5종 수술비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수술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1일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서 차등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그리고 비관열 수술은 3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에서 5종으로 분류합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종 기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특히 입원 후 수술을 하든 통원으로 수술을 받든 급여든 비급여든 무관하게 약관에서 정해진 수술만 받으면 숫자대로 지급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 요실금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부터 위대장 용종 제거 수술, 스텐트 삽입술, 암 수술, 관혈 수술, 관절 수술, 장기 이식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만큼 진단비와 치료비가 보장하지 않는 기타 수술들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혹 7, 8, 9종 수술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수술비 보험들은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비 보험은 1, 5종 수술비 정도만 가입하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의료비 규모가 큰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해선
진단비와 앞서 말씀드린 치료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외 수술비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내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1억 원 한도 내로 지원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특약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을 때 50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보장되고, 그 외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20만 원 자기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보장하고, 사람이 다쳤을 땐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나머지 가족도 1억 원 한도 내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최소 한 가구에 한 명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특약이죠. 지금까지 실손에 줄어든 보장과 늘어난 자기부담금을 대비하기 위해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요약하면 암, 뇌, 심장질환에 진단되었을 때 설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진단비 보험과 첫 1회만 받고 사라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만기까지 지급하는 비급여 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비 보험, 암, 뇌, 심 포함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하는 1, 5종 수술비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보험을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산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달에 이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험료를 우선 설정하시고, 실손은 1세대든 5세대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비를 더하고 치료비를 더해보고 수술비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하지 않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실손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대비할 수 없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 2세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시더라도 결국 높아지는 보험료 때문에 병원비 내는 게 실비보험료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한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높아진 자기부담금을 대비하려고 하면 늦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게 가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최소한만이라도 준비를 해두시는 편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신호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설계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과도한 실손보험료 문제로 전환을 고민 중이시거나 가입한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